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우리는 알록달록 색깔 영양소 친구들 파이토케미컬은 유아들의 채소 편식을 개선해보고자 실천해온 프로젝트입니다. 파이, 토미, 캐로, 미루, 컬리 이렇게 5가지의 색깔 영양소 친구들이 유아들의 채소 편식으로 빼앗긴 건강보석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온 과정과 그 성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을 보시면 유아기는 낯선 식품을 두려워하는 푸드 네오포비아가 최고조에 다다르는 시기이나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필요하므로 식생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유치원 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영양 식생활 지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싫은 음식을 먹이지 않도록 요구를 하거나 영양교사가 미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 적극적 식생활 교육이 어려운 점, 또 식생활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식생활 개선 교육 연구와 교육 공동체의 참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추진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유아가 채소에 보다 친숙해지도록 돕고 채소 섭취와 건강과의 관계를 알도록 하고 균형 있는 영양은 공급과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으로 색깔 영양소 캐릭터 및 이야기 개발, 식생활 교육 컨텐츠 제작 및 교육, 또 색깔 채소 반찬 제공, 그리고 텃밭 활동과 요리 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추진 내용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부제처럼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였고요. 추진 기간의 경우 실태조사부터 교육 컨텐츠 제작각 적용까지 총 8개월간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구체적인 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파이토케미컬에 대해 영양사님의 지도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에 5가지의 색깔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색깔에 맞는 색깔 영양소 캐릭터를 직접 그리고 우리는 알록달록 색깔 영양소 이야기를 창작하였습니다. 짧게 편집한 시작하는 이야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채소나라에는 색깔 영양소들이 살고 있었어요. 색깔 영양소들은 이 신비한 힘을 건강 보석에 담아 소중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은 브로콜리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잘 먹지 않고 있어. 들의 몸속에 있는 색깔 영양소들이 모두 사라질 거야. 안 됐지만 건강보석은 우리가 모두 가져가겠어. 여러 가지 색깔 채소들을 먹으면 좋은 점들에 대해 우리가 알려주자. 네, 이외에도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유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마치는 이야기 외에도 수업 시간에 동기유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입 영상 5종까지 총 7종의 영상을 저희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창작 능력 덕분에 제작 비용은 플랫폼 사용료인 단 24만 원이 들었습니다. 도입 영상도 잠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나도 몸에 좋은 색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컬리야, 친구들이 보라색과 검정색 음식뿐만 아니라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있어. 그런데 친구들이 음식을 남겼어. 안 되겠어. 우리를 도와줄 친구를 불러보자. 안녕? 무슨 일이야? 네, 또 다른 콘텐츠는 수업용 PPT 5종입니다. PPT는 색깔 채소에 대한 경험 나누기, 채소의 종류, 또 영양소와 섭취했을 때의 좋은 점, 이번 주 식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이 교육은 급식을 먹기 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식단의 경우 계절별 재료 수급 여부와 채소의 재료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매주 금요일 이달의 색깔 채소 반찬 1가지씩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급식동 입구에는 이달의 색깔 영양소 캐릭터들을 게시하여 아이들이 급식을 먹기 전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색깔 채소 반찬을 먹는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몇 번 먹을 거예요? 다 남기지 않고? 좋아해요. 뭐가 제일 버섯? 감자. 이렇게 담은 거야? 양배추 맛있어? 달콤? 네, 이렇게 색깔 채소 반찬을 먹고 나면 색깔 영양소의 힘을 의미하는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색깔 채소 반찬을 모두 먹었거나 어린 연령 또는 해당 채소를 처음 접해본 경우는 스스로 조금이라도 먹었을 때 스티커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색깔 영양소의 힘이 쌓여가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매달마다 캐릭터에게 건강 보석이 돌아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 아이들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색깔 음식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달의 색깔로 모두 이루어진 채소 반찬 먹기를 도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잔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잔반의 경우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식판을 깨끗하게 비우고 있는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러한 콘텐츠 활용 교육은 단점도 존재하기에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텃밭 활동입니다. 유치원에 80평 규모의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초마다 직원 선생님들과 보호자님들께서 유치원으로 오셔서 직접 밭을 읽어주셨고 아이들은 씨앗과 모종을 심고 돌보고 수확한 채소들을 요리 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보호자 선생님을 사전에 모집하여 아이들의 요리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보호자의 약 50%인 총 91명이 참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채소를 마트나 시장, 또 텃밭에서 직접 선택하여 요리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활동 과정이나 모습들은 간단한 활동지나 사진, 영상 등으로 저희가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총 93회가 공유되었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요리 활동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아 만족도 조사에서 채소 반찬이 맛있었는지, 채소가 좋아졌는지, 채소를 잘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주었고 보호자 만족도 조사 역시 프로젝트의 효과나 채소가 포함된 식단에 대한 만족도, 자녀가 채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색깔 영양소 힘 모으기 결과 전체 유아의 95% 이상이 색깔 채소 반찬을 스스로 섭취하였고 총 잔반량 역시 60에서 70% 감소하였습니다. 채소 잔반의 경우 매우 적었습니다. 나 치료하는데 다 먹었어. 우와, 대단한데? 맛있었어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구들 캐릭터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먹어보자 하면은 한 번씩은 먹어보기도 하고. 네, 본 프로젝트는 모생물에게 감정과 생명을 부여하는 물활련적 사고를 하는 유아가 채소를 친근하게 여길 수 있고 이야기를 활용하여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보다 쉽게 식생활 개선 교육을 할 수 있어 타기관으로의 확산성이 높았으며 색깔 영양소에 대한 지식 습득과 그 지식을 실제에 적용시켜보는 식단의 제공으로 효과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텃밭 활동과 요리 활동을 병행하여 일상에서의 채소 섭취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아기 식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생활 개선 교육을 지속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SU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힘입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부터 세부 활동, 추진 성과,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학교 급식에 대한 오해와 편견, 사실에 대해서 OX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생활과 영양 섭취는 학생들의 체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기숙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에 하루 3끼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체력 유지를 위한 질 높은 학교 급식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에서 우리 개인의 음식 선호도를 반영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 소통 창구를 다각도로 마련을 해서 우리가 선호도를 반영하게 되면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교 급식은 영양교사에 따라 맛과 질이 결정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성원의 작은 의견도 귀 기울여서 경청할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그 외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서 소통하고 공감하여 조리를 한다면 그 정성이 맛과 질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활동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목적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체험과 식생활 교육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급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자원 재순환하는 환경 보호 활동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식생활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소통과 공감인데요. 서번트 리더십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급식자에서 학교 급식을 함께 이끌어간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서번트 리더십이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과 공동체를 우선 존중하고 우리 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리더가 먼저 헌신하는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지금 7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서번트 리더십을 반영해서 7가지를 반영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세부 활동은 뒤쪽에 사진 자료를 보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숨은 공로자인 우리 조리원분들의 고민과 문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경청한 후에 피드백해드리고 학생들을 위한 그 조리 업무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수시로 그 건강요리 연수를 진행을 해서 조리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조리원분들의 연수로 지구사랑의 그 첫걸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할 수 있는 플로깅을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 의지도 다짐해보는 의미 있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지에모와 친해지기 캠페인 활동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논지에모 우수성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마련했던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로 존중하는 급식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롤플레잉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친절도 평가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활동인데요. 매일 아침 나오는 그 쓰레기 우유팩을 펼치고 세척하고 말리고 마지막 자르는 과정까지 구성원 모두가 역할 분담을 해서 실천한 자발적 봉사활동입니다. 다음 활동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한 봉사활동인데요. 저희 학교는 아침 검수가 6시 30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른 아침에 오시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생 상담 그리고 아침 식사 후 급식 모니터링을 진솔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검수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논지에모 된장을 한 통씩 드리면서 가정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논지에모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우유팩은 화장지로, 그다음 멸균팩은 키친타올로 자원 재순환됩니다. 2달에 한 번 수집한 것들을 지역 공동체에 가져다 드리면 친환경 화장지로 교환해 주십니다. 교환한 친환경 화장지를 본교 탄소중립 실천단 학생들이 가정폭력 아동 보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활동 사진입니다. 직접 우리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해준 학생회와 다양한 소통을 하는 사진입니다. 진솔한 소통 창구를 마련을 해서 1인 1 추천 식단을 의견을 받고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빠짐없이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수의 채식선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저탄소 식사의 날을 운영해서 탄소 발자국 줄이기와 환경보호 활동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활동인데요. 학교급식 공개의 날에 학부모님 80여 명을 초대해서 식재료, 우수한 식재료 전시회를 통해 질 좋은 식재료를 직접 보시는 시간을 가졌고, 식사 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와 조리사님들의 업무에 대한 피드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실천단이 앞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한 활동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논지에모 친해지기 공동체 캠페인 활동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컬러푸드를 이용한 다채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서 채식 기피 학생들에게 채식 섭취 기회를 마련해주는 건강한 밥상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 활동 일원으로 1인 1 텀블러 사용 일상화 등 받아들이기 작은 실천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만족도의 지속적 상승으로 올해는 99%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는 학교급식에 대한 민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제로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그 공감 및 소통 활동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그리고 소통과 강화로 업무 효율성이 매우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하면서 근무하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업무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탄소 중립 실천 활동으로 구성원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성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리더인 제가 많이 성장한 결과를 얻었고, 영양교사 혼자만의 리더가 아니고 조리원 반장님도 팀원들의 리더로 구성원의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보람을 느끼시다고 학교에 오고 싶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힘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희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교일수록 서번트 리더십을 적용해서 위기를 넘기며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례 발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대 효과는 구성원들도 성장하고 학교 급식도 질도 향상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양식생활 수업 교육과정에 스며들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회 활동 사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 및 배경입니다. 본 연구회 활동은 다음과 같은 영양교사의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자기 식생활 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수업이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국한하기보다는 교실과 식생활관을 포함하여 영양교사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영양식생활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영양 관련 지식을 익히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건강, 영양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대안 능력의 함양, 즉 자기 식생활 관리 역량의 함량에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학습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영양교사로서 또 영양식생활 교육의 학교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환경의 이런 변화에 맞춘 영양식생활 교육의 접근 방식의 변화,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창의적 대안 능력의 함양, 공동 연구 및 공동 실천, 다양한 수업 사례 나눔과 연구 문화 조성을 통한 교육 과정에 기반한 학교 영양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그런 교육 자료 개발이고요. 현장 적용 및 사례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현장을 좀 지원할 수 있을까? 또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을 하였고요. 공동 연구 및 실천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교육급식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먼저 배움과 성장을 통한 학생의 자기 식생활 관리 역량의 함량을 비전으로 세우고요.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요. 둘째, 수업 나눔 및 연구 문화 조성을 통한 수업 개선 활성화. 셋째, 연수 및 자료 개발 지원을 통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고요. 자세한 추진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회 운영 대상은요, 우리 연구회 회원을 포함해서 도내 전체 영양교사로 확장하여 운영을 하였고요. 운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4년 현재까지 2년에 걸친 사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연구의 구성 현황은요, 도내 영양교사와 교육 전문직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연구회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여서 연구비를 받아서 활동을 진행하였고요.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또 교육과정에 기반한 그런 영양식생활 교육과 현장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급식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그 1, 2학년 교과서를 검토하고 연계 방안을 분석하였고요. 또 생태 전환 교육과 연계한 식생활 실천 적용 사례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 연구 및 공동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도내 연구회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공모하여 연구회 운영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그 초등학교 영양식생활 그 교육자료 공동 인쇄를 추진하였는데요. 도내 180여 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였고 현장에서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자기 식생활 관리 역량 함량을 위한 수업 개선 활성화입니다. 세부 운영을 위해서 그 영양교육 방향성 찾기 세미나를 개최하였고요. 영양교사 수업 나눔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연수에서는 유초 중고 영양교사 50명이 이제 참석을 하였고, 내가 선택하는 건강 간식이라는 주제로 수업 실현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기후 생태 위기 시대의 영양 그 식생활 교육 방안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개선 관련해서 연수 과정을 기획하고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4년 11월 현재까지 총 7개의 과정 21차시 69시간의 연수를 개설하였고, 그 도내 유초 중고 특수학교 영양교사 22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방학 중과 그 학기 중을 기간을 고려하여서 고르게 분포되게 개설을 하였고요. 또 도내 전체 영양교사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찾아가는 그런 맞춤형 연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수 과정으로는 필환경시대 영양식생활 수업 디자인하기, 또 영양식생활 교육자료를 활용한 즐거운 영양수업 만들기, 또 교실 속 수업 활용 사례와 시연 등 다양한 과정을 구성하였고요. 자기주도적 식생활 관리 역량 함량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바로 알기, 향기 테라피를 활용한 감성교육 등 7개의 다양한 연수 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수업 개선 활성화를 위해서 또 수업안을 개발하고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작 보급하였는데요.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용 3차시를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을 하였고요. 2024년도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2차시씩 12차시에 해당하는 수업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지도안, 또 학생 활동 자료, 수업 자료 등을 함께 제작을 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수업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의 그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 개발을 위해서 1인 3만 원 한도 내에서 자료 개발비를 지원하였고, 총 50명의 선생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연구의 차원에서 저희 체험활동 중심의 그런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을 하였고요. 식생활 교육용 보드게임 자료, 또 식경험 디자인을 활용한 체험 키트, 이런 자료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한 그런 그림책 도서 자료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월별 소식지와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여 매월 20일에 전체 도내 영양 선생님들에게 배포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였고요.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자료, 지구와 더 친해지는 17가지 영양수업 이야기라는 전자책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본 전자책에는 수업 지도안 17종, 또 그 수업 지도안과 수업용 파워포인트 17종, 생태 전환 교육과 연계한 교육 자료 등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 및 결과 활용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공동 인쇄에 따른 그런 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의 선생님들이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이 교육자료 활용을 통해서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 또 나의 수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공동인쇄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그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항목에서도 4.5점 이상으로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지구와 더 친해지는 17가지 영양수업 이야기 전자책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수업 사례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 이렇게 무료로 선생님들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활용 및 기대 효과입니다. 그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자료 개발 및 동영상 등 제작을 통해서 영양교사의 수업 성찰을 통한 수업 성장 및 수업 나눔을 통해서 교실 수업 개선에 많이 기여를 하였고요. 이런 공동 연구 및 실천을 통해서 영양교사들 간의 공감과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